제가 웬만하면 현안에 대해서는 정말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또 지금도 언급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공자님 말씀에 공자님 그 논어에 봐보면 그 공자님이 길을 가는데 제자들은 길을 가는데 길 가운데서 똥을 싸고 있는 놈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이제 혼을 내주려고 하니까 피해서 가라. 한자 가는데 길가에서 똥을 싸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러더니 아주 혼장을 냅니다. 이놈아, 저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사람들 보이지 않는 데서 일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느냐.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아니 길 가운데다 똥을 쌌는데 오히려 피해가라고 하셨습니다. 길가에다가 저렇게 그래도 좀 자기 깐에는 뭐 지켜서 저렇게 하고 있는 놈은 뭐라고 하십니까? 길 가운데 똥는 놈은 아무리 가르쳐봤자 안 될 놈이니까 포기. 길 가에다 똥는 놈은 그래도 조금의 양심이 있으니까 가르치면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거다. 저는 지금 우리 정치가 지금 단계에서는요, 좋게 얘기를 하고 사설 칼럼을 써서 충고를 하고 국민들이 이런저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혼을 내킨다고 해서 고쳐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완전히 국그릇으로 말하자면 건더기채 상에 있는데 국물만 딸고 새로 국물을 붓는다 그래서 배탈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요, 과감하게 정말 국그릇을 통째로 갈아치워야 합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렸으면 도화지를 갈아야지, 거기다가 잘못 그린 위에다 덧칠을 하면 제대로 된 그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우리 정치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작은 사건이거나 작은 현상이지만 전체로 생각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과거에 정말 지금 야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회초리를 때리는 겁니다. 잘못했으니까 국민들이 교체를 했죠. 그런데 저는 요즘에 이 현 새로운 집권하고 계신 분들이 4+1이라는 것을 신문에 계속 내고 또 그 4+1에 포함되어 있는 당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기가 찹니다. 4+1이 뭡니까? 집권당인 민주당과 그 집권 세력들과 뜻을 같이 함께하는 바른미래당, 정의당, 그리고 평화당, 그 다음에 아까 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아직 당을 숫자가 안 맞아서 못 만드니까 만들어 놓은 무소속, 그 숫자까지 합해갖고 +1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 세력입니까? 집권 세력입니다. 아니 야당이고 정권도 못 잡았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집권 세력에 붙어가지고 거기서 집권 세력들로 같이 4+1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옛날에는 그래도 옛날 선배님들 정치하실 때는요, 야당이 이중대라는 소리를 들으면, 집권당이 이중대라는 소리를 들으면 부끄러울 줄도 알았고 조금 자중자재할 줄도 알았었거든요. 자기들한테 아무리 이득이 된다 손 치더라도 이득을 전부 정의로 그걸 포장을 합니다. 뭐가 정의입니까 지금? 그런데 4+1이 지금 뭡니까? 2중대를 넘어서 3중대, 4중대까지, 그리고 또 플러스로 또 이제 나머지 사람들 모아가지고 별동부대까지 해갖고 4+1, 3중대, 4중대, 별동대, 2중대는 뭐 아주 양반이고, 이런 정치를 보면서요, 어떻게 저 사람들 입에서 민주라는 얘기를,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그동안에 그렇게 또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을까? 정의라는 얘기를 그 사람들 입으로 하다 보니까 정의가 더러워져 버렸어요.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더러운 겁니다. 어떻게 그런 야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야당이면 야당이어야지. 집권을 해갖고 국정을 자기들 철학과 뜻에 맞게 운영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추접스럽게 여당한테 빌붙어갖고 4+1이라는 얘기가 날마다 텔레비전 방송에 나오게 하는데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릅니까? 기가 찹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집권 여당이나 거기에 빌붙어갖고 2중대, 3중대, 4중대, 별동대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 정치가 이렇게 하고 되겠습니까?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 시골에 가면 좀 어렵게 산 사람들이 파리를 잡을 때 어떻게 잡은지 아십니까? 찐득이를 거기다 붙여놓습니다. 그럼 파리들이 거기 다 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찐득이 똥통에 갖다 버려버리면 끝납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이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가 이 속에 들어있지만 나도 그 파리고 나도 찐득이에 붙어있는 파리입니다만은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어떻게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유만분수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한국당 제가 몸담았던 당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장애 집회, 보이코트 이런 거 왜 합니까? 시위입니다.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합니다. 옛날에 70년대 때, 80년대, 지금으로부터 40년, 50년 전에 정치할 때게 얼마나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입니까? 그때게 매스컴이 발달이 안 돼 있고 야당들의 얘기가 국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을 때 그때게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단식도 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대규모 집회도 하고 거리에서 시위도 하고 그래서 군산이나 순천에서 김영삼, 김대중이 연설한다고 하면 창원에서 마산에서 연설한다고 하면 전국에서 시외버스 타고 가갖고 3번, 4번 갈아타고 가서 얘기 듣고 와서 갔다 온 사람이 동네 사랑방에 와서 얘기하면 그렇게 통해서 전달해 듣고 이런 게 정치 있던 시절에 했던 게 데모입니다. 그게 데몬스트레이션이고 시위입니다. 요즘같이 1분이면 온 5천만 국민이 순식간에 다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유튜브가 있고 SNS 모든 수단과 방법들이 다 있고 매스컴이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언론 매체들이 다 있고 해서 국민들이 금방금방 다 알게 되고 또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안 가르쳐줘도 그때는 모르고 일하기 바빠 죽겠으니까 몰랐지만 지금은 정치인들보다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이 압니다. 이렇게 저렇게 공부하고 주변에 부대끼면서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맨날 주구장창 하는 게 그 장애 집회라든가 보이코트라든가 단식이라든가 머리깎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알리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한국당도요 그렇게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갖고 보수를 지키려고 그러면 안 되죠. 보수의 가치가 어떤 것이고 보수의 선배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세워놓고 다 주도를 해와서 만들어놨는데 그 후회라고 그걸 팔려고 한다 그런다면 좀 제대로 해야죠.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당이고 야당이고 가르쳐갖고 될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대로 내비둬버려야 됩니다. 너가 이 사람들 안 돼 찍지 마. 저 사람들 나빠. 얘기할 필요도 말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딱 놔둬버리고 길 가운데 똥 싸는 사람들이니까 놔둬버리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요. 정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이렇게 한국의 외교가 온 세계 글로벌 이슈가 되어 있는 이럴 때 외교 전문가, 안보 전문가, 진짜 4차 산업혁명의 전문가들 그리고 문화예술 매니지먼트의 전문가들 그리고 정말 뛰어난 젊은이들 탈북자들 그리고 다문화 가족들 장애인들 농민들 수도 없이 많은 이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얘기하기도 바빠 죽어서 대한민국 미래를 얘기하기도 바빠서 시간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정치판을 새로 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서포터가 되겠습니다. 내가 안철수가 되고 내가 누가 손학규가 되고 내가 누가 되겠다 이런 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 사람들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뭡니까? 정치개혁 얘기해놓고 자기들 내가 대통령 될 테니까 내 앞으로 줄 서 내가 만든 당으로 줄 서 그리고 내 당이야 이건 내가 모든 사람들 다 인사권도 내가 발휘할 것이고 정책도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 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개혁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정치개혁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제가 36년 전에 국회에 들어가니까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있습니다. 지금도 정치개혁특위가 있는데 정치개혁 하나도 안 된 이유가 그런 탐욕, 정치인들의 탐욕 때문에 정치개혁을 팔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안 된 것입니다. 갈아치워야 됩니다. 통째로 갈아치워야 됩니다. 판을 갈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첫 똑똑한 우리의 미래 세대들 젊은이들의 앞길이 훤히 트이는 것이고 대한민국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